안녕하십니까. 난민대책 국민행동, 자국민 우선 국민행동입니다. 카페 회원분 중에서 그 기사 올려준 것을 알려주신 게 있었는데, 한국경제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국내 근로자 임금 최대 20% 하락, 노경묵의 미래노트,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나라에 계속 이렇게 유입하게 되면 저숙련, 저학력 근로자 타격이 크다. 여기에 대한 이제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해서 관련 연구는 많지만은 이게 이슈화되지는 않고 그냥 뭐 있는 듯 없는 듯 뭐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뭐 지나간다 이런 건데, 왜 그러냐면 이 서민들에 대해서 힘없는 이런 사람들에서는 관심이 없고 중산층 중심의 의제 설정 때문에 이슈화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저숙련과 저학력 이 사람들은 피만 보고 있다. 이런 굉장히 그 중요한 기사예요. 이 기사는 그래서 요약을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유입되면서 국내 저숙련 저학력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최대 20%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이들이 들어본 적 없는 이 조사 결과는 11년 전인 2010년 국내 학술제에 실렸던 논문의 연구 결과다. 최근 관련 연구에서도 저숙련 직무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된 지 3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의 실직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1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 내용이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여기 충격적인 말이 3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의 실직. 우리 난민대책 국민행동이 그 난민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외국인 정책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국민 우선 국민행동 이 이제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게 외국인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뭐 임금은 낮아질 거고 또 실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추측성 뭐 이런 발언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결과라는 게 지금 나왔습니다. 비슷한 일이 대졸 근로자를 비롯한 중산층 이상이 주로 일자리를 얻는 취업시장에서 벌어졌다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됐을 것이다. 항상 하는 얘기가 정치권이라든지 지금 아프간 난민이 들어오면서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우리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정치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큰 문제 없다는 듯이 뭐 일자리도 제공하고 뭐 이렇게 집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정치인들은 함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나 그런 거는 없고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는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 그냥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쉽게 해요. 근데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대졸 근로자를 비롯한 중산층 이상의 일자리를 막 침범하고 그렇으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학술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졌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통해서 만들어졌는데도 뭐 관심도 없어요. 문제 제기도 없고 뭐 이슈화 되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돼 있는 이 내용들은 조금 그 아래 자세하게 설명한 것에 요약한 거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자는 수도권의 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단체 10년 가까이 후원금을 내고 있는데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뭐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되는 거 뭐 그들을 혐오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들도 보장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저학력, 저숙련, 저학력 이런 근로자들, 또 이들도 사회 약자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의제 설정에 있어서 너무나 왜곡되고 뭐 소외되고 이런 게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저숙련 저학력 계층과 관련된 문제 자체가
진지하게 고민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기자죠. 균형 잡혀 있는 기자죠. 편향되어 있지 않고. 네. 네, 이 기자님이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 노경목 기자님이신데 한국경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성 및 급여에 파괴적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해 KDI 정성진 김희삼 연구원이 노동정책연구 2호에는 외국 인력 도입의 내국인 고용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만들었네요. 네, 이분들도 참 감사합니다. 8,000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 유입에 따른 내국인 고용 변화를 분석을 했는데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개별 사업장에 배치되기 시작한 지 보통 3개월 뒤부터 내국인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외국인 고용 3개월 이후부터 일부 내국인이 사업장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서는 이보다 더 빠른 2개월 이후부터 내국인 고용 감소가 시작됐다. 이게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많아서 같이 이 일자리를 나눠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일자리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외국인들에게. 이게 정말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농업 및 임업, 어업에서는 외국인 유입이 즉각적인 내국인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능숙한 의사소통이 필요하지 않은 특성 때문에 고용 대체가 용이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또 연령별로는 중년의 내국인 고용자를 청년 외국인 노동자가 대체하는 경향이 높았다. 중년이면은 이제 아이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까지 이렇게 가면서 정말 돈이 더 학원비라든지 또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나이인데, 근데 이 중년이 됐다고 이 청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겨서 이 중년들은 어디를 갑니까? 외국인 노동자에 대체되는 일자리가 숙련이나 지식이 필요하기보다는 육체 노동이 필요한 단순 노무직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일 때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실직까지 3개월이 걸렸고, 중졸은 2, 3개월, 초졸은 2개월 이렇게 됐고, 고학력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사무직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내국인 고용 감소가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외국 인력 유입은 저학력,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력이 이렇게 유입되는 거는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에게 정말 안 좋은 거죠. 죽어라 죽어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아휴. 근데 이제 이 통계는 상용직 및 임시직을 대상으로 한 거고, 또 이제 진짜 서민들이죠. 일용직은 통계가 없어갖고 제외됐고, 또 불법 체류자 유입에 따른 효과도 아직은 분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이제 건설업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는 그 지인을 통해서 알아봤을 때, 제가 그때 당시 정보 통계로 39만 명이 불법 체류자가 있습니다고 했더니 저에게 막 화를 내시면서 무슨 39만 명이냐고 100만 명도 넘는다고 이제 막 핏대를 세우시고 화를 내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많다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가. 피해가 정말 막심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더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까지 상용직 및 임시직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만, 요것만 놓고 봤을 때도 여기에서 이제 보면 안정성과 숙련도가 낮을수록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일자리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하면 내국인 일용직 고용 시장에서는 더 파괴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강력한 단어를 썼어요. 파괴적인 결과. 특히 일용직 같은 경우는 정말 파괴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다른 기사에서도 나온 적도 있고, 우리 카페 회원 중에서도 일용직으로 건설업 하시는 그분이 한국 사람들 힘든 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 5시에 나가서도
우리는 일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일하고 싶어도 우리는 못 하는데 그 카르텔이 형성된 그 중국인들 그들은 일을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죠.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고용 대체 효과는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는 내국인들의 임금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죠. 베트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돈으로 25만 원을 월급을 받는데요. 그 캐셔,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캐셔를 하시는 그 여성분이 한 달에 25만 원을 받아서 일을 한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뭐 최저임금만 받아도 얼마입니까? 뭐 180만 원, 뭐 이렇게 최저임금이 180만 원만 받아도 어마어마하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180만 원이라는 돈도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너나 없이 막 일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 내국인들 입장에서는 180만 원은 최저임금인 거지 뭐 큰 돈이 아닌 부분인데 그러면 다들 이렇게 최저임금만 줘도 사람을 쓸 수 있으면 외국인들을 쓰고 그럼 내국인들은 그 돈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뭐 더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2000년에서 2008년까지 남성 미숙련 근로자 중 25세에서 29세 임금 상승폭은 1.3% 그리고 30에서 34세는 6.9%에 그쳤는데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없었을 경우 30에서 34세 임금 상승폭은 9%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20% 정도 임금 상승폭이 제한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큰 거죠. 20% 임금 오르지 않게끔 막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는 거죠. 비숙련 근로자 내팽개치고 정규직만 신경 쓰는 나라. 이처럼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 정책 당국자들도 외국인 노동 인력 유입으로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한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의 말이다. 네,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들도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비숙련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점이다.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정규직 숙련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다. 각자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유연한 노동 구조에서 알아서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숙련 근로자만큼은 보호해주지 않으면 임금과 처우가 하락해 선진국일수록 신경 쓴다. 하지만 한국은 일찍부터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사실상 방치하면서 취약계층의 노동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15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40만에서 50만 명 정도가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은 이들이며 다른 40만에서 50만 명은 중국 동포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30에서 40만 명은 불법 체류자들이며 10만에서 20만 명 정도는 학생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실제로는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이다. 이들의 유입이 늘을수록 비숙련 근로자의 급여와 처우는 떨어진다. 선진국처럼 배관공을 비롯한 육체 노동자가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선진국처럼 배관공을 비롯한 육체 노동자가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죠.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난리들입니다. 외국 뉴스 기사들이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아서 굴을 캘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아서 공장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외국인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고, 이제는 한국인을 쓰면은 하루에 30만 원을 줘야 되는 일입니다. 한국인을 쓰면 지금 현재 1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7만 원이면 농촌에서 7만 원이면 됐는데 15만 원을 줘야 되는 겁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하고 인건비를 올려가지고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빌미로 내국인 노동자의 처우를 후려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걸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좀 역설적인데 그냥 급여를 외국인이라고 해서 싸게 못 주게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외국 사람하고 급여를 똑같이 주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 외국인 노동자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은 급여를 줘야 된다 그러면 한국 사람을 쓰지 뭐하러 외국 사람을 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따지면은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더 줘버리면 되겠네요.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와서 뭐 그러니까 진짜로 뭐 숙식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거는 기본으로 놓고 최저임금이나 임금 받는 거에 아예 놓고 그냥 외국인 노동자는 진짜로 그 돈이 더 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게끔. 그러면 되겠네. 어쨌든 스웨덴은 뭐 같은 값이면 그 내국인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긴 한다는데 그래도 이런 방법은 그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외국인 노동자가 그 어쨌든 간에 더 들어와서 일하게 되는 거고 그 내국인에 있는 노동자 일자리는 이제 잃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 얘기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엄격하게 제한을 했더니 거기에 이제 부정적인 요소라고 할까요? 외국인 노동자를 너무 엄격하게 막았더니 저출산에서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니까 뿌리 산업 등 제조업에 이제 다 이제 망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가업을 이어오던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업이 이어지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악영향을 준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또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도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만약에 이 저출산 그래서 인구 감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하는 거에서 뭐 전혀 뭐 막아도 문제가 없는데 이 저출산과 인구 감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거고 우리 난민대책 국민 행동에서는 부동산 문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저출산하고 인구 감소라고 하지만 도저히 결혼할 수 없는 그런 혼자 살기도 벅찬데 결혼은 무슨 완전히 뭐 죽으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실제로 결혼한 부부들은 아이를 최소한 2명, 3명 이렇게 낳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인데 결혼을 또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도저히 결혼할 수 없는 아무리 뭐 학벌이 정말 좋아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아무리 자기가 대기업 다니고 월급이 많고 부부가 둘 다 대기업에 다녀서 돈을 많이 버는데도 1년 동안 자기들이 뭐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모아도 집값 오르는 거를 따라잡을 수 없는 거예요. 뭐 1억 이상 올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고학력자의 그렇게 직업이 좋은 사람들도 뭐 집 사서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은 무슨 결혼입니까?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 문제만 하나만 해결해도 이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를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게 좀 정치적으로 좀 필요할 부분이 있겠죠. 동양 철학자 임권순 씨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 저숙련 근로자들은 표가 안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관심도 없고 또 이 저숙련 근로자들은 생활의 여유가 없으니까 정치에 신경도 안 쓰고 휴일날이나 선거날에도 일해야 되니까 투표도 못하고 하니까 정치인들이 그 관심이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 만큼 비숙련 내국인 근로자가 일할 것은 사라지지 않겠냐. 결국 이렇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벼랑 끝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어느 쪽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른바 진보는 뭐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정치적 올바른 PC주의죠. 그걸 살피느라 의제화를 기피한다. 오히려 뭐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다 합법화시키고 드려야 된다. 국적등 무조건 줘야 된다. 이제 진보에서는 이러고 있고 우파는 우파대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산업 현장이 안 돌아간다니까 그 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뭐 우파든 뭐 이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정부는 노조를 중심으로 한 조직화된 노동만 보호하고
이렇게 조직화되지도 못하고 목소리도 못 내고 투표할 시간도 없는 이런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유층이나 중산층의 자녀들이 저숙련 근로자로 일하겠냐? 결국 우리 사회의 의제를 중산층 이상이 독점하면서 뭐 이들 부유층과 중산층 이 이야기들만 계속 관심 있고 이거를 해결하려고만 하고 있고 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 자체를 막아버리고 있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우스푸어와 비숙련 근로자. 10년 전 하우스푸어의 대책이 중요한 정치 어젠다로 떠오른 적이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 하락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우스푸어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각종 이자 경감 조치가 실제로 나왔다. 돌이켜보면 어이없는 일이다. 시가 6억에서 10억 원이 넘는 집을 갖고 있는 이들이 가난한 사람 행세를 하며 정책적 지원을 얻어냈다. 정작 이들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비숙련 근로자 임금 상승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때하고 비슷하다. 이때 당시에 진짜로 관심을 갖고 불쌍하고 들여다봐야 될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이 비숙련 근로자들 이들이 진짜 이 사람들 하우스푸어면 이 사람들은 뭐 일자리가 없는 푸어들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더 피해를 본다고 해야 되나요? 더 고통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었는데 하우스푸어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부자들인데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관심 갖고 이렇게 했지 이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고통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다. 했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없었고 지금도 관련 대책에 대한 고민이 사실상 전무하다. 뭐 그래요. 지금도 그래도 지금 이 누굽니까? 이 노경목 씨라는 이 기자님이 그나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얘기했던 부분이지 지금도 뭐 관심도 없고 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난민대책 국민행동, 자국민노선 국민행동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다 이렇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는 외국인을 혐오한다, 인종을 혐오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기사고 또 감사한 기사입니다. 이런 연구가 또 이루어져 있다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고요. 이슈화가 돼야 됩니다. 이런 연구가 있으면 또 비용이 들고 돈이 들고 하는 부분인데 이슈화되지 않고 그냥 뭐 아무도 관심 없는 이런 연구들을 계속 돈을 쏟아부어 가면서 하기도 힘들 겁니다. 일단 먼저 이것을 알게 된 우리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힘들지만 먼저 알게 된 죄인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알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들 그냥 일반 서민이고 다들 뭐 부자들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은 부분이라서 이 일에 좀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전폭적으로 매달려서 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풀타임 활동가를 좀 만들자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매일매일 나가서 1인 시위든 뭐든 집회도 하고 싶고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으니 한 달에 내가 단 뭐 10,000원이라도 뭐 아니면 그보다 조금 5,000원이라도 내가 꾸준히 후원을 할 테니까 나 대신 누군가 월급을 작지만 소정의 월급을 받고 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풀타임 활동가를 꼭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댓글에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 방송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